무료 버전 설치와 서지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제 보통 확장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보내드린 논문에서 171개의 서지 정보를 이제 저장하면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어떤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을 텐데 그 확장자가 이제 ENL이에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앞자를 따서 확장자가 ENL 파일인데 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성이 되고 나서 그 폴더 안에를 보면 동일한 이름의 확장자 앞에 동일한 이름과 점 데이터라는 폴더가 이렇게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USB로 내 서지 정보를 카피해서 만약에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로 가서 그거를 내 서지 정보 내가 모아놓던 거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확장자 ENL 파일과 함께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라는 폴더도 같이 USB에다 카피를 하셔서 그거를 갖고 가서 다른 노트북에 있는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 서지 정보가 없을 경우에 내 서지 정보를 쓰고 싶다 그러면 USB를 꽂아가지고 거기서 카피된 ENL 파일을 클릭하시면 그 폴더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어드려서 엔드노트 화면에 내가 모아뒀던 서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USB로 뭔가 서지 정보를 내가 갖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그 폴더와 ENL 파일을 같이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무료 버전, 엔드노트 무료 버전을 워드에서 우리가 설치 버전과 같이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메일 주소로 이 엔드노트 웹사이트로 가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ENL 파일을 노트북 설치 버전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무료 버전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그 자기 쓰는 이메일 주소 하나가 그 ENL 파일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버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한 버전은 내가 컴퓨터에다가 다양한 ENL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를. 그러나 무료 버전은 이메일 주소 하나. 뭐 만약에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가 다른 이메일로 뭐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개는 만들 수가 있겠죠. 두세 개를.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 이메일 주소 하나로 ENL 파일을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Cite while you write라는 그 워드의 탭이 엔드노트 20 우리가 탭 생기는 것처럼 무료 버전이라 할지라도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엔드노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걸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탭이 생겨요. 그래서 엔드노트, 그냥 엔드노트 20이 아니라 엔드노트라는 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 주셔야지 무료 버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엔드노트 무료 버전 회원 가입은 구글에서 엔드노트 웹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주소가 myendnoteweb.com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시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기록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이제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하고 패스워드는 이제 거기에 조건대로 패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자기 이메일 주소로 가셔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링크가 하나 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이메일 ID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myendnoteweb.com으로 다시 와서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제
이제 엔드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무료 버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크롬이라든가 이런 익스플로러에서 이런 웹 기반으로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지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Site While You Write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무료 버전 로그인 화면 보면 맨 끝에 다운로드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면 이제 그 Site While You Write라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웹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윈도우 버전이 있고 맥킨토시 버전이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운영 체제를, 컴퓨터 체제를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MS 워드에 이제 엔드노트라는 탭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탭을 누르면 이제 이런 메뉴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한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제 유료 버전은 엔드노트 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메뉴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죠. 위에 게 이제 유료 버전이고 밑에 게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엔드노트라고 돼 있고 20이라고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은 똑같고 그 다음에 고트 엔드노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 무료 버전에는 고트 엔드노트 온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유료 버전에서 고트 엔드노트 하면 프로그램이 뜨는데, 여기서는 고트 엔드노트 온라인 이걸 클릭하게 되면 웹사이트가 떠요. 그 웹사이트가 떠가지고 이제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화면으로 크롬이라든가 익스플로러에서 그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지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나머지는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요 Site While You Write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제 유료 버전의 엔드노트를 쓰는 것과 동일하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워드에 이제 엔드노트 탭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설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엔드노트 탭에서 엔드노트 프리퍼런스 그 설정해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이 창이 이렇게 떠요. 창이 뜨면서 그 탭이 제너럴, 뭐 키보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메뉴가 그 창에서 맨 끝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온라인에서 가입했던 내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런 란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했었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거기에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랑 내 워드에 있는 이 엔드노트와 이제 연동이 되고요. 유료 버전을 하신 분들도 요거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를 할 때 필요하냐면 온라인 싱크를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온라인 싱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서지 정보를 가져온 것을 내가 온라인에 그거를 이제 싱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서지 정보를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올려버리는 거죠. 올려놓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다른 컴퓨터 집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가서 이제 엔드노트가 깔려 있지 않은 컴퓨터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도 이제 무료 버전에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 이미 그 클라우드에 서지 정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엔드노트가 깔려 있지 않은 노트북에서나 컴퓨터에서도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 버전을 통해서 내 서지 정보를 온라인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싱크거든요. 싱크. 그러니까 설치 버전을 하신 분들도 그 뒤에 보면은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퍼런스 누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맨 마지막 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분이 엔드노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위에가 어플리케이션이 그거를 옆에를 눌러주면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변경을 시키면 밑에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아까 온라인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그 프리퍼런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싱크를 할 수가 있어요. 싱크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상에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싱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내 로컬에 있는 서지 정보가 온라인으로 다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온라인 무료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서지 정보를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은 요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엔드노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요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요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 온라인상 웹상에서 서지 정보를 관리한 것들이 이제 여기랑 연동이 돼서 그거를 불러들여서 엔드노트를 서지 정보를 풋노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버전을 그러면 각주 삽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엔드노트 탭을 누르시고 엔드노트 탭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설치 버전에서도 우리가 워드에서 각주 풋노트를 달 때 워드 탭에 보면 참조 주석 달기에서 주석 달기를 누르면 이제 번호가 밑에 이제 달리면서 커서가 이제 거기에 깜빡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오프라인 인스톨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엔드노트로 가서 서지 정보를 선택하고 쌍따옴표 아이콘을 눌러주면 거기에 이제 풋노트가 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클릭합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클릭해 주면 이런 창이 떠요. 창이 하나 뜨는데 엔드노트 find and insert my reference라는 창이 하나가 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서치를 해서 저기 목록이 있지만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목록이 없어요.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만 창에 이제 find라는 이제 클릭하는 단추가 있고 거기에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지 정보 온라인상에 내가 서지 정보가 미리 이제 준비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 조건의 그 책을 서지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뭐 출판 연도 저자라든가 출판 연도나 책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입력해 놓고 find라고 치면은 그 조건에 맞는 서지 정보를 웹사이트 온라인 상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저렇게 목록을 보여줘요. 저거는 제가 지금 1984년이라고 출판 연도를 입력하고 find를 눌러줬더니 이제 그 서지 정보들이 쭉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자면 저자, 책명이면 책명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find를 눌러주면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바가 선택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하단에 보면은 인서트라는 그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인서트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풋노트 달린 번호에 풋노트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했던 쌍따옴표 눌렀던 것과 동일하게 풋노트가 달리게 돼요.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 서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온라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렇게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겠죠. 어쨌든 서지 정보가 있을 때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면 저런 창이 뜨는데 저기서 약간 불편하긴 하죠.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서 선택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쌍따옴표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서 서지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파인드 해가지고 선택해서 인서트를 눌러주면 이제 풋노트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 드릴게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171편을 서지 정보를 가져왔던 것을 이 무료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제가 보내드린 워드 문서 정용함 이름으로 된 거를 오픈을 하세요. 워드로 오픈을 하신 다음에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엔드노트 탭에서 프로그램으로 설치된 건 엔드노트 20으로 되어 있지만 무료 버전을 설치하게 되면 엔드노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탭에서 그 엑스포트 투 엔드노트 동일합니다. 그거를 클릭해 주면 이제 거기서 열리면서 역시 동일하게 엑스포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워드에 있었던 서지 정보 171개가 온라인상으로 붙게 돼요. 웹사이트로.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171개가 그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이 뜨면서 거기에 이제 171개의 서지 정보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제 온라인상 무료 버전에서는 엔드노트 웹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이제 서지 정보가 워드에 있던 서지 정보가 여기에 171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171개의 서지 정보가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애드 하셔서 무료로도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논문 쓰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치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요거를 익혀두시면 만약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곳에 가셔서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아까 설치하는 거, 그 사이트 그 엔드노트 탭을 설치하는 것만 하나 설치해 주시면 거기서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배워두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참고문헌 풋노트를 달고 참고문헌 다는 것은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템플릿에서 참조 각주 삽입한 다음에 이제 풋노트를 달 때 아까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해서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워드랑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 왼쪽은 제 이름으로 된 워드 파일을 오픈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엔드노트 20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가 프리퍼런스를 수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지금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요거를 오프라인 엔드노트로 바꾸면은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엔드노트 20으로. 그렇지만 요거를 프리퍼런스를 교수님 온라인으로 한다. 지금 저 파워포인트가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공유를 수정을 해서 화면이 공유가 워드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엔드노트 20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치 버전인데요. 여기에서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여기 탭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엔드노트로 돼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온라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꿔주면 여기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가입했던 것을 집어넣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바뀌죠. 엔드노트 이게 온라인 버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라인 무료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파일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동일합니다. 엑스포트 엔드노트 누르고 엑스포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여기 있는 서지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파일에서. 고트 엔드노트 하면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사인을 하게 되면 무료 버전 웹 기반으로 돼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있었던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파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지 정보가 옮겨오게 된다.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풋노트를 달아줄 때는 다시 이제 워드로 가셔서 또 2번이 생겼죠. 여기서 이제 엔드노트로 가려면 원래는 프로그램을 가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창이 뜨거든요. 지금 창 뜬 게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984년 출판 연도를 1984년으로 된 서지 정보를 가져와라 눌러주면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내가 인서트 하고 싶다 그러면 인서트 눌러주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주죠. 이렇게 풋노트를.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이제 페이지 수를 기록하려면 에디트 사이테이션을 누르면 여기 똑같은 창이 떠가지고 여기서 페이지 수를 35페이지 하고 OK를 눌러주면 이제 페이지 수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 RISS 있는 정보는 나중에 가서 온라인상에서 거기 홈페이지 가서 이거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바로 엔드노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분 설명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무료 버전은 저렇게 해서 엔드노트를 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서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오는 거를 지난주에 제가 2가지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검색을 통한 거, 두 번째는 외부 검색, RISS나 구글 스콜라 이런 거, DBPR을 통해서, 세 번째는 직접 작성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2번째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리면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자체 서치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영문 원서를 가져올 때 기본적으로 Library of Congress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가져온다. 그래서 그 중앙 상단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저자라든가 출판 연도, 책 제목 같은 거를 넣어서 서치를 클릭하면 그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찾아오는 것이 이제 파란색 바로 이렇게 쭉 가져오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 레퍼런스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 전체를 선택하든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하든 그것을 드래그해서 내 올 레퍼런스 쪽으로 가져오던가 아니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카피 투 저장하고자 하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그거를 저장하게 되면 내 서주 정보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서치 엔진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온라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메뉴 중에서 수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단계로 데이터베이스를 뭐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엔드노트에서 보면은 좌측에 거기 서치 엔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을 선택한 것처럼 여기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료 버전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4개 정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4개 정도를. 그래서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국회 도서관을 선택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그 유료 버전에서는 그 중앙 상단에 저자라든가 출판 연도 뭐 제목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서치를 누르면 그, 그 서치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는 그 모양이 온라인 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뒤에 누르면은 이 유료 버전에서처럼 옵션이 있어가지고 저자를 선택해도 되고 출판 연도를 선택해도 되고 이제 뭐 제목을 선택해도 되고 이런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선택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서지 정보의 뭐 저자라든가 지난번 제가 도널드 맥가브란 썼는데 저자를 선택하고 도널드 맥가브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동일하게 그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슷하죠. 어떤 워킹하는 거는 다만 이제 좀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번거로움은 있죠. 그 가져온 서지 정보가 옆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막 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앞에 이제 전체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고 아니면 앞에 네모칸이 있어서 그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체크가 돼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하려면 요 상단 중앙에 있는 칸에 보면 그것을 어디로 카피할지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사로 눌러야지 그게 서지 정보가 내 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선택을 하고 그걸 드래그 하거나 카피 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마우스 카피 투 레퍼런스 하고 라이브러리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 카피가 됐는데 웹상에서는 여기 이제 선택하는 란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복사를 해 주셔야지 이것도 역시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됩니다. 약간 이제 번거롭긴 외부에서 그 RISS나 DBP야 뭐 구글 스콜라 이런 데서 가져오는 방법이거든요. 그 메뉴에서 그 수집이라는 메뉴에 보면 문헌 가져오기라고 수집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세 가지 메뉴가 또 펼쳐지는데 뭐 온라인 검색이 바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 아까 국회 도서관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문헌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부 서치 엔진에서 서치 정보를 가져오는 메뉴가 문헌 가져오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문헌 가져오기라는 이제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DPP야 KISS, 구글 스콜라 이런 데서 일단은 내 서치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운로드 받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방에 폴더 안에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확장자가 뭔지를 또 봐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클릭하기만 하면 엔드노트로 바로 열려서 서지 정보가 열리는데 웹 기반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 다운로드를 일단 받은 다음에 그게 확장자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확장자가 엔드노트 확장자가 있고 뭐 펜모드, NLM 확장자가 있고 레프맨이라고 RIS라는 확장자가 있고 OCLC라는 확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RISS나 DBP와 KIS 이거는 아마 RI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포맷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 스콜라는 그냥 엔드노트 임포트된 확장자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확장자가 뭔지를. 그러니까 약간 까다롭긴 하죠. 근데 무료 버전은. 근데 그거를 보시고 그 파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선택 누르면 그 폴더가 열리면서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것이 확장자가 뭔지 그러니까 주로 RIS나 DPPR는 RIS 폼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RIS라는 것을 선택해 준 다음에 그거를 또 받는 사람은 내가 어느 폴더에다가 그것을 저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메뉴 아무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지정이라는 폴더에다가 저장한다 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그때서 비로소 그 DBP나 RIS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지 정보가 내 서지 정보 안으로 웹사이트 상의 서지 정보 안으로 입력이 됩니다. 복사가 됩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가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메뉴가 또 떠요. 온라인 검색은 우리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택을 누르면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즐겨찾기 해 놓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저는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서버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두 번째 단계는 애니필드 해서 이거를 내가 저자로 선택을 하고 도널드 맥가브란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눌러요. 그러면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서버와 지금 연결해서 저자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저자로 된 서지 정보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6개가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전체 26개 전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하기 하면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복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룹이 많이 해놔서 저는 이렇게 많은데 미지정이라는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 그룹이 없으면 미지정이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지정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거기로 이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서지 정보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그 왼쪽 그 메뉴에 있었던 국회 도서관에서 서치해서 가져왔던 복사했던 것과 동일한 기능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헌 가져오기. 이게 이제 외부 RISS나 DBP야, 뭐 구글 스콜라에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집, 문헌 가져오기. 그러면 파일 선택을 누르면 이미 이제 그 RISS에서 이미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RISS나 DPP에서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내가 서지 정보를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뭐 그거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파일 선택을 누르면 그 파일을 찾아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지 보죠. 다운로드 방에 여기 좀 있네요. DBPR에서 뭐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RISS 포맷이라고 유형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포맷의 형태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RIS 포맷, 이건 엔드노트 포맷, 임포트 파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스콜라 5개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열기. 자, 그리고 가져오기 옵션이 이게 엔드노트 임포트라는 파일이죠. 유형이. 조그마죠. 근데 엔드노트 파일 4가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RISS나 DBPR는 파일의 유형이 RIS예요. 맨 밑에 있는 거. 그리고 구글 스콜라는 엔드노트 임포트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엔드노트 임포트 파일이라서 이걸 선택해주고, 받는 사람은 쭉 이제 맨 밑에 미지정으로 선택해요. 여러분은 미지정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지금 내 문헌으로 한 개의 문헌을 미지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 문헌으로 와요. 내 문헌으로 오면 미지정으로 이제 한 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뭔지 제가 확인하기는 지금 왜냐하면 미지정으로 된 게 지금 667개가 돼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가져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아 자료가 없으면 하나만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료 버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은 이런 걸 다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가져오면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해드린 거니까 PDF로 다운로드 받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고, DBPR도 이제 인용이라는 쌍따옴표를 눌러서 엔드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스콜라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지난주에 다 하셨죠. 그래서 상단에서 왼쪽 상단 설정 변경 탭을 클릭해 가지고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엔드노트로 가져오셔야,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셔야지 구글 스콜라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스콜라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 엔드노트 임포트 포맷, 구글 스콜라는 엔드노트 임포트 포맷이에요. 얘를 가져오는 방법은 저장 별표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내 서재로 오셔서 내 서재에서 뭐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폴더 안에서 그 별표했던 것만 한꺼번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모두 내보내기 해가지고 엔드노트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엔드노트와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도 이렇게 엔드노트로 모두 내보내기 하면 여러 개의 서지 정보가 한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폴더를 찾아주셔서 그 엔드노트 임포티드 파일로 설정해주고 내 서지 정보를 폴더를 설정해주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여기서 가져온 서지 정보가, 구글 스콜라에서 가져온 서지 정보가 온라인상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웹상에서 그 서지 정보를 외부 거를 가져오려면 일단은 RISS나 DPPR 혹은 구글 스콜라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서지 정보를. 서지 정보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강의안 같은 거를 인용할 경우에, 강의안 같은 거는 사실 외부에서 가져올 수가 없죠. 혹은 세미나 참석한 다음에 그런 자료집에서 내가 논문을 인용할 경우, 혹은 내가 누구를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한 거를 또 풋노트로 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갈 수 없는 자료들이죠. 그리고 웹사이트 자료, 특정 웹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저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용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출판되지 않은 어떤 자료, 도큐멘트라든가 PDF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서지 정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상에서 서지 정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콘 중에서 이제 클립보드가 있고 가운데 플러스 버튼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오픈하면 첫 번째 게 쌍따옴표는 바로 풋노트 주석 다는 그 아이콘이라면 그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이제 클립보드가 돼 있고 가운데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바로 서지 정보를 만드는 명령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뜨면서 이제 여러 칸들이 정보를 넣는 칸들이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레퍼런스 타입이 뭐냐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 이름이 New Reference라는 창이 이제 그 클립보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 New Reference라는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 제일 먼저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부분 끝에 보면 역삼각형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쭉 떠요. 55종류의 타입이 레퍼런스 타입이. 근데 이제 주로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unpublished work, 그러니까 출판되지 않은 어떤 강의안 것들 이런 것들은 unpublished work겠죠. 아니면 이제 인터뷰 혹은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55종류 중에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북도 있고 뭐 저널도 있고 뭐 사전도 있고 피겨 그림 뭐 이런 종류들이 55종류가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거는 몇 가지 안 되겠죠. 그래서 unpublished work라든가 아니면 웹페이지 혹은 인터뷰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서지 정보를 만들 때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서지 정보인가라고 했을 때 강의안이라든가 세미나에서 참석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unpublished ABC 순서대로 앞에 제목이 ABC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U니까는 거의 맨 밑에쯤에 있어요. 웹페이지나 이런 것처럼 알파벳 순서로 unpublished work를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칸이 이제 달라져요. 그 레퍼런스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unpublished work라고 설정을 타입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칸이 생겼는데 이제 저자에다가 뭐 정령함 쓰고 타이틀 아니 출판 연도 2022년 타이틀 이름은 뭐 개정신학 노트 샘플로 제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뭐 시리즈 에디션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것은 타입 정해야 되고 저자 있어야 되고 출판 연도 그다음에 제목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출판 장소, 출판 어떤 출판사 아니면은 뭐 학교 이름 그 정도 데이터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저자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1인일 경우에는 한 줄로 입력하시고요. 2인일 경우는 쉼표 없이 엔터를 쳐서 다음 칸에 한 사람이 한 칸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뭐 쉼표 붙이고 이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쉼표는 필요 없고 엔터 쳐주고 다음 칸에다가 한 사람 이렇게 저자가 3명일 때는 3칸, 4명일 땐 4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일 경우에는 이제 last name 쓰고 콤마 찍고 first name 이런 순서로 영어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도대체 뭐가 first name인지 last name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그 국회 도서관 있잖아요. 컨그레스 라이벌 오브 컨그레스 가서 그 사람의 영어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책이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서지 정보가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여넣으세요. 그래 안전해요. 그러니까 스펠링도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first name, last name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내가 워드로 쳐주면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고 first name, last name이 뒤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풋노트 달 때, 레퍼런스 달 때 이게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대충 미국 국회 도서관 같은 데는 그래도 정확하게 서지 정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RISS나 DBPI 이런 데는 이게 정보가 제대로 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로 집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다 이렇게 보면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콤마를 찍었다든가 URL을 잘못 기록했다든가 이런 거 수정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럴 때는 국회도서관 가서, 미국 국회도서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카피해서 붙여놓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번역서를 우리가 RISS 보면 번역서를 미국 사람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써서 입력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보시면 영어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셔서 나중에 레퍼런스가 달릴 때 영어 이름으로 레퍼런스가 달리게 해야지, 한글 이름으로 뭐 도널드 맥가브란 이거를 영어로 안 돼 있고 한글로 도널드 맥가브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지우시고 삭제해 주시고, 영어 원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카피해서 붙여 주셔서 저장을 해 주셔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번역서를 할지라도 동일한 이름으로 레퍼런스가 달리게 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자, 출판 연도, 제목, 출판 도시, 출판사, 소속 학교, 그다음에 웹사이트인 경우에는 URL 주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언제 검색했는가. 웹사이트에 있는 어떤 저널을 내가 인용한다 그럴 때는 내가 그것을 클릭한 날짜가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을 그게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거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 뭐 더 자세하려면은 그 웹사이트가 최종 수정한 날짜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기록하는 날짜 저기가 있는데, 뭐 그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검색한 날짜 꼭 기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웹사이트 정보라는 것은 이게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없어지거나 혹은 이게 내용이 변경되거나. 근데 그거는 내가 검색한 날짜에는 분명히 있었다. 얘기할 수가 있고, 검색한 날짜에 내가 인용한 정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검색한 날짜를 꼭 기록해 줘야 돼요.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거는. 그래서 거기에 칸이, 레퍼런스 타입이 웹사이트라고 내가 결정을 하면 그 정보를 넣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꼭 입력을 하시고,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지 말고 월을 영어로 쓰세요. 월을. January 하면 JN, AN 이런 식으로 점 해서, 이게 그렇게 해야지 풋노트가 달릴 때 숫자로 하면 이게 헷갈려요. 몇 월 며칠 하면 이게 숫자로 하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January라든가 뭐 February 그걸 약자로 하면 이거 몇 월 며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며칠 적어 놓고, 연도야 뭐 네 개니까 연도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인용했을 때 풋노트 달릴 때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다 완료가 됐으면 상단에 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그것을 꼭 클릭하셔야지 서지 정보가 내 서지 정보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논문을 워드에서 쓰시다가 내가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부분 혹은 강의 안에서 인용한 부분 풋노트 주석 달기 하고 나서 여기에 저장했던 서지 정보를 찾아서 이제 쌍따옴표를 눌러주시면 거기 이제 풋노트가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는 또 인사이트, 에디트 인사이트 사이테이션을 해주셔서 페이지 수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엔드노트에서 이제 직접 만드는 방법이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의 서지 정보. 요것도 많이 아마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책을 외부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찾다 막 제목으로 찾았다가 저자로 찾았다가 출판 연도로 막 찾았다가 여러 경로로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막 찾았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서 이제 물론 정확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 때 입력을 해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도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되는 작업들도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드냐? 세 가지 메뉴가 밑에 생기는데, 온라인 검색이 첫 번째 방법이고,
예, 그 마지막이 문헌 가져오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다면 가운데 있는 새 문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새 문헌을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 상에 문헌의 유형이 뭐냐?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긴 그래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게 문헌 유형이 뭐냐 해가지고 역삼각형 옆에 딱 클릭하시면 거기에 55가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unpublished work 맨 밑에 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자 입력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칸이 또 변경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비어있는 칸에다가 서지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출판 연도, 출판사, 출판 도시, 제목, URL, 뭐 날짜 이런 거, 저자명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시고 저자도 역시 마찬가지 엔터를 쳐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저자는. 그래서 한 줄에 한 명씩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번역자는 이제 트랜슬레이터라고 번역자라는 칸에다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RISS에서 가진 그 서지 정보 보면 번역자도 그 저자에다가 그냥 붙여놨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그러면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이 번역자를 잘라내서 트랜슬레이터 번역자 칸에다가 옮겨 놓고 저장을 하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서지 정보가 잘못된 것이 보면. 그래서 이 새로 무료 버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저장 이것도 역시 세이브가 있어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밑에나 위에 상단에 세이브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그것이 내 서지 정보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쓸 수가 있게 되죠. 뭐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보면 다운로드라는 맨 끝에 다운로드라는 곳에 이제 세 가지 다운로드 받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이트 while you write MS 워드에다가 애드온 시키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헌 캡처라는 게 있어요. 이 문헌 캡처는 여러분이 마우스로 문헌 캡처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러분의 그 크롬 그 즐겨찾기 쪽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즐겨찾기에 이제 붙어요. 그래서 문헌 캡처라는 것을 즐겨찾기에다가 옮겨 놓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웹사이트 상에서 어떤 저널이라든가 어떤 서지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가 있을 때 문헌 캡처 즐겨찾기 했던 올려놓았던 문헌 캡처를 클릭해 주시면 마치 그 새로운 서지 정보를 작성하는 그런 폼이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저자명, 뭐 출판 연도, 뭐 이런 제목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장하면 서지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되는, 저장이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바로 문헌 캡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겨찾기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플러그인, 그러니까 이제 구글 크롬이라든가 익스플로러나 크롬, 파이어폭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크롬을 쓰는데 크롬에 이제 애드온이 돼요. 플러그인은 무료 브라우저에 이제 플러그인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버튼이 하나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버튼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클릭 그거를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크롬 오른쪽에 이렇게 EN이라고 보라색으로 이제 아이콘이 붙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창이 하나 열리면서 서치 구글 스콜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뭐 자료들을 치면은 구글 스콜라가 열리면서 뭐 이렇게 그런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찾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뭐 영어 같은 영어 원서로 된 것들은 뭐 PDF 자료를 찾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그 구글 스콜라에서 찾는 것과 뭐 큰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즉시로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서 그걸 클릭해 주면 구글 스콜라에서 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주는 기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뭐 설치해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방에서 여러분이 무료 버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다운로드라는 곳에서 그렇게 세 가지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그래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을 만들 때 여러분이 엔드노트 프로그램 상에서 왼쪽에 보면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혹은 이제 그 메뉴 가운데 엔드노트 프로그램 메뉴 가운데 그룹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은 거기에 크리에이트 그룹 혹은 뭐 크리에이트 그룹 셋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룹 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세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그룹 셋 안에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에 여러 개의 그룹을 생성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룹스라는 메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스에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왼쪽에 있는 마이 그룹스라는 데서 오른쪽 클릭하면 역시 크리에이트 그룹이라는 메뉴가 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만들면 이제 거기에 마이 그룹이라는 곳에 이제 폴더가 만들듯이 이제 이름을 만들게 되는 그룹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이름을 임의로 내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는 뭐 챕터별로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챕터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키워드별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 그룹 이름을 아니면 뭐 저자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자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그 폴더 개념이에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관련된 어떤 사진이라든가 뭐 워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의 폴더에다가 우리가 저장해 놓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노트 상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올 레퍼런스 중에서 내가 관련된 뭐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었으면 그와 관련된 서주 정보를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 레퍼런스에서 빠져가지고 그룹 안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룹핑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찾기 편하게. 그리고 올 레퍼런스에는 레퍼런스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올 레퍼런스에서 서지 정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 레퍼런스는 모든 서지 정보가 다 보여지는 거고 그룹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들만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면 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것만 그 서지 정보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논문을 쓸 때 어떤 뭐 키워드 중심으로 나는 관련된 서지 정보를 그 안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챕터별로 내가 1장에서 쓰는 서지 정보는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뭐 나름대로 내가 논문을 쓸 때 필요에 의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PDF 자료만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편의상 그렇게 서지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을 눌러주시면 그룹스라는 메뉴에서 눌러보면 크리에이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 스마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마치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국회 도서관에서 서주 정보 찾을 때 어떤 그 메뉴와 비슷하죠. 그런 동일한 어떤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자, 출판 연도, 뭐 제목이라든가 뭐 키워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창을 열면 역삼각형을 누르면 그래서 그 조건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자를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제 그거를 만들면 크리에이트 하면 저자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돼 있는 저자는 자동으로 이 방 안에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출판 연도를 할 수도 있고 출판 연도를 막 2020년 하면 출판 연도가 2020년에 출판된 책들은 자동으로 그 방으로 들어요. 이게 스마트 그룹이라는 게 내가 인위적으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설정한 조건에 맞는 정보에 있으면 자동으로 그 서주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 자동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주는 그룹이 바로 스마트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뭐 1950년에서 1960년 사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합을 통해서. 그러면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출판된 책들은 그 안에 자동으로 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구나. 그래서 뭐 자주는 안 쓰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연도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자명으로 내가 자동으로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네. 5하면은 이거나 이거나 조건이 이거나 이거나 뭐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레스, 모아, 된 이런 거는 뭐 이거를 포함해서 이거보다 적은 경우, 이거보다 많은 경우 뭐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플러스 X자는 조건을 더 플러스하면 한 칸이 더 생겨요. 조건을 더 만들 수 있고 X자는 한 칸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 조건을 여러 조건을 섞어버리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독특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이제 만약에 서정보가 뭐 수천 권이다, 수만 권이다. 근데 그럴 때에 내가 만약에 어떤 독특한 조건에 맞춘 책을 어떤 서정보를 따로 탁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동으로 그 서정보가 관리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정보가 굉장히 많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분류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 바로 스마트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는 조건은 여러 개 너무 다양해 가지고 제가 해본 거는 이제 저자 혹은 이제 그 연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출판된 책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떻게 책이 분류가 되는지.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그룹은 그냥 만들어 놓은 그룹은 스마트 그룹이 아닌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마트 그룹으로 해놨다 할지라도 올 레퍼런스에서 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올 레퍼런스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내가 편의에 맞게 빨리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뭐 끌어다가 카피해서 우리 폴더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무료 버전에서는 그 메뉴에 보면 수집이 있고 수집은 이제 서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거고 구성이라는 두 번째 메뉴가 있어요. 세 번째 메뉴죠. 내 문헌이 첫 번째 메뉴면 구성이라는 데를 보면 밑에 하단의 메뉴가 내 그룹 관리, 기타 그룹, 뭐 중복
항목 찾기, 뭐 첨부 파일 관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그룹 관리를 누르면 이제 그룹핑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어떤 저자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서정보가 그 내 문헌에서 이제 카피해서 또 옮겨 놓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새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룹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성이라는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그 메뉴를 그룹을 만들고 없애고 그룹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무료 버전에서는 저 구성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무료 버전에서도 이런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대신에 스마트 그룹은 못 만듭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냥 폴더만 만들 수, 그룹만 만들 수는 있어요. 메뉴에서 라이브러리에 보면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서지 정보를 가져오다 보면 동일한 책인데 약간의 서지 정보가 달라가지고 두 가지의 서지 정보가 들어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거를 속간해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서지 정보를 다룰 때 책 이름이 동일해요.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동일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는 A라는 걸 그 A라는 것을 인용해서 붙이고 어떨 때는 B라는 것을 인용해서 붙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만약에 두플리케이트 중에서 하나를 없애버리면 이제 그 에러가 생겨요. 있었던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풋노트를 달기 전에 이 두플리케이트, 그러니까는 동일한 서지 정보인데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들은 하나를 버려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이 뭐냐면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메뉴에서 Find Duplicate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동일한 서지 정보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킵할 건지를 물어봐요. 프로그램상에서.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서지 정보가 어떤 게 더 정확하고 정보가 많은가 보시고 킵할 거를 눌러주시면 다른 거는 자기가 알아서 버려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한꺼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두피클레이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취소를 눌러주면 그 전체 서지 정보 모든 전체 서지 정보 중에서 그 동일한 서지 정보 중에서 정보가 그래도 최신 거라든가 그런 거는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선택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휴지통에다 트래시에다가 버리셔야지 이제 그게 솎아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풋노트 달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서지 정보가 막 수백 개 될 때 나도 모르게 동일한 서지 정보가 두 개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일일이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메뉴 중에 라이브러리에서 그 duplicate, find duplicate를 그 명령을 내리면 얘가 자동으로 그걸 다 찾아서 걸러줍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버전에서도 이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구성이라는 메뉴에서 세 번째 구성이라는 메뉴에서 그 구성을 누르면 세 번째 메뉴에 중복 항복 찾기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무료 버전에서도 여기서도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이미지상에 첫 번째 거는 이제 세이브 되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체크 앞에 돼 있는 것은 세 개가 지금 동일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빠른 목록 복사 오른쪽에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그 똑같은 책이 솎아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도 역시 중복, 항복 찾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풋노트를 달기 전에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 작업을 해줘야지 나중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엔드노트 안에서 PDF 뷰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에서 PDF를 어태치 시키고 PDF에서 그거를 PDF를 클릭하시면 자체 엔드노트에 뷰어 기능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라든가 하이라이트라든가 밑줄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엔드노트 상에서 또 여기서 서머리에서 이제 PDF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서머리에 보면은 붙어 있는 PDF가 보이고 여기서 오픈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자체 보이시나요? 열린 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열려서 이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뭐 줄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파란색 줄도 칠 수가 있고 뭐 설명문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엔드노트 상에서 여러분 PDF 원문이 있으면은 이런 자체 뷰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구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으면 나중에 책을 이제 여러분이 볼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도 엔드노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풍성하게 엔드노트를 마음껏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라이브러리로 점점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이 논문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